정은경 씨가 대단히 출세를 했죠. 이제는 정은경 청장 이렇게 부릅니다. 구청장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의 청장이 된 것이죠. 참 보면은 인생이 그렇구나 하면서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간 학자에서 의사에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까지 뭐 이따위로 살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정은경 씨는 청장이 됐습니다. 좋겠죠? 청장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되자마자 요번에 9월 22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국가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을 중단한다. 일단은 한 2주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제 밤 11시에 이렇게 긴급 공지를 한 것이죠. 이 문제로 지금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 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바보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한 삼류의 특징도 그런 것이죠. 이제 공부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똑같이 가령 한 30페이지 공부하면 될 것을 그것을 풀어놓은 다른 책들을 4권, 5권을 달달 외웁니다. 몸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애초에 그렇게 하게 되면 머리도 유연하지 않고 30페이지에 있는 좀 더 깊은 내용, 그것을 알 리가 없고, 가령 이것이 주관식 시험이다. 그러면은 우수한 답안은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이제 바보가 하는 짓이 이렇게 일을 한없이 크게 버린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버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보면은 이제 9월, 아마 올 여름부터겠죠. 이게 또 문재인 민주당이 어떤 꼼수를 부린 거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도 기억을 할 겁니다. 얼마 전, 이제 그때부터,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19, 이게 동시 유행을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 국민 중에 무려 1,90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그 인구수가 늘기도 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유행을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다. 연령도 늘렸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독감 백신은 3가 백신이 있고 4가 백신이 있죠. 보통 3가 백신은 A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가 백신은 A형에 B형까지 더해진 것이고 그 접종비도
유료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삼가 백신이 만약에 한 15,000원이다. 그러면은 사가 백신은 한 4만 원. 이 정도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백신을 사가 백신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5,100만인데 1,900만 명에게 사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참 좋은 국가다. 뭐 국가까지는 안 가고 좋은 문재인 민주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은 비싼 거를 이렇게 많이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접종하는 시기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이제 쫓기는 것이죠. 우선 그 생후 6개월부터 만 9살 미만의 어린이 그들 중에 그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1회 접종을 받은 아이들, 이제 이 경우에는 접종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고 하죠. 그래 이것이 한 번 접종을 한 뒤에 한 달 안에 1회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 2회째 접종을 하는 것을 무료 접종해 주겠다. 그러면 그 백신을 조달해서 무료 접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겠죠. 날짜도 맞춰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이때는 정은경 씨가 본부장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보호자는 접종을 하기 전과 후에 아이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의료인들은 예진하고 접종을 한 후에 15분에서 30분 동안 관찰을 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그리고 이 백신을 보관하는 그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그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이 안전한 콜드체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통 그 백신 접종을 받으면 거기서 15분에서 30분 동안 관찰을 해준다. 어린아이는 그렇다 치는데 9살 이하 아이들도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관리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아주 시시콜콜이 모든 것을 챙기겠다. 뭐 그런 태도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코로나19하고 그 인플루엔자하고 이게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실토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의 증상의 구분이 어려워서, 그래서 의료 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무료 백신을 접종하는 이 숫자를 늘려서 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접종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구분이 어려워서. 이거 보면은 스스로 삼류다 하는 것을 자백한 거다. 그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됐다. 처음에 막 부풀렸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올 가을에서 겨울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 게다가 3가로는 안 되고 4가를 맞아야 된다. 정부에서 얼마나 다급하면 저거를 무료로 1,900만 명에게까지 놓겠다고 하는가. 이제 이런 그 인식이 국민에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9세 미만 아이들은 기간 제한이 있죠. 1회 접종 이후 한 달 이내에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백신 접종을 받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적어도 뭐 한 달 전 이렇게 이 1,900만 명에게 접종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는 시간적으로 쫓기고 그 관리가 콜드체인으로 관리가 어렵고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이런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무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문재인 씨가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없죠. 그런데 1,900만 명에게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해주겠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백신 돈을 최소한으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 백신 값을 깎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뉴스를 찾아보면은 뭐 백신 값을 터무니없이 깎아가지고 아예 입찰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독감 백신 1도즈라는 게 그 한 번 주사하는 양을 뜻합니다. 그 1도즈 공급 가격을 지난해 평균 공급 가격의 60% 수준인 8,790원을 제시했다. 이제 이 값에 백신 1도즈를 넘겨라. 이렇게 제조사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조사들이 뭐 차라리 안 팔고 말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쫓긴다고 했죠. 그 시간 안에 이 낙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운송이 돼서 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근데 다급해져 갖고 여름에 이제 급하게 그렇게 이제 입찰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여기에 응찰을 했습니까? 그게 이게 이제 5차례 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그 문제는 돈이죠. 돈 벌자고 그 정부에 공급하는 그런 그 계약을 따내려고 하는 건데 계속 안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올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정부가 이걸 고소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게 자기네 성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까? 이게 좀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또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3% 범위 내에서
계약자에게 한 번 또는 여러 번 이 물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조건으로 걸어 놓은 겁니다. 값도 싼 데다가. 그러면은 이게 낙찰업체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신의 특성상 반품이 발생되면 고스란히 낙찰업체는 이게 이 돈을,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납품하는 시일이 촉박하다 그랬죠. 어떤 거냐 하면 13세에서 18세 이제 이 나이별로 혹은 뭐 임산부 또 62세 이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접종하는 기간을 정해놨죠. 13세에서 18세까지 얘들을 접종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 갖다 놔라. 이런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8일까지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 납품을 완료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낙찰이 된 게 8월 31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콜드체인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9월 18일까지 일제히 갖다 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62세 이상, 이제 이런 대상에 대한 물량은 2020년 10월 8일까지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게 납품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납품을 하는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1900만 명이라고 실제로 이 접종을 받는 숫자는 전 국민의 37%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해놨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거 맡은 회사가 이번에 이 백신을 납품하는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회사였다 하는 것이죠. 신성약품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의약품 도매를 하는 그런 곳인데, 물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매출로 한 15위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백신 납품은 처음 하는 것이죠. 처음 하는 데다가 이렇게 날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콜드체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대체 왜 이런 곳에다가 낙찰을 해줬는지 그게 의심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콜드체인이 갖춰진 곳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콜드체인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다가 낙찰을 해줬다. 다른 데서 아무 데서도 응하지 않고 조건이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이럴 때는 비리를 의심을 합니다. 백신이 가령 냉장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냉장 상태에서 이것이 이동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 시설이 없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낙찰을 해준다. 이상하죠. 자격이 없는데 해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왜 갑자기 이 사업을 중지한다, 이렇게 정은경 청장이 발표를 했냐 하면은 신고를 당한 것이죠. 이 신성약품에서 독감 백신을 운송을 하는데 그 운송하는 차량이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번에 500만 도스
그거를 그 운송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질병관리청 이쪽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500만 도스를 운송하는 중에 아주 일부 그 운전기사가 그 규칙을 깨고 문을 열어놓고 해가지고 창고에서 차로 옮기는 그 몇 초 사이에 뭐 그럴 때 조금 일부 그 온도 유지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그런가 했는데 뉴스원에서 보면은 제약회사가 자기네가 이거 물량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일부만 다른 운송업체에다가 하청을 줬다. 그 하청 준 그곳에서 약속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 500만 도스 중에 아주 일부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하청 받은 데가 나쁜 데구나. 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하청받은 곳에서만 일을 잘못했다. 그게 500만 도스 중에 일부다. 이제 이게 정부 측하고 납품하는 측하고 그러니까 이 운송하는 측하고 자기들에게 이로운 변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 낙찰을 받은 회사는 정말로 그 콜드체인을 갖추고 있을까? 몇몇 뉴스에서는 콜드체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혹은 그게 일부만 못 돼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가 알아보기로 하죠. 의학신문을 보면은 2020년 9월 10일 이 신성약품 회장이 김진문 씨라고 하는데 이날 회사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합니다. 2020년 9월 10일에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첫 발을 내디딘 백신 사업에도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낙찰받은 게 뭐 8월 31일이라고 한다면은 9월 10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9월 10일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부지런히 구축을 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구축을 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의 이러한 해석이 옳다 하는 것은 다른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약품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독감 백신 유통을 맡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1259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을 낙찰받은 뒤 이 백신을 2도에서 8도로 냉장 유통할 수 있는 백신 전문 물류업체에다가 맡겼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량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부 측과 이 신성약품 측에서 우리는 아니고 저쪽 하청업체가 이거 운송하면서 그 모양으로 했다고 한 그 저쪽 하청업체가 전량을 다 맡은 겁니다. 자기네에겐 콜드체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번에 500만 도즈
그거 운송을 맡았다. 그거를 이제 이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뉴스원이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거기서 일부만 하청을 맡겼다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궁금한 것이 어째서 정은경 씨가 본부장일 때 콜드체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백신은 그게 없으면은 이동을 못 시킨다고 했던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째서 이 회사에 낙찰을 하게 했던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길래 그래도 거기서 낙찰을 받았는가 궁금하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낙찰받은 분량 전체는 그 못돼 먹은 하청업체가 다 운송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이번에 500만 도즈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500만 도즈 중에 일부만 문제가 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은경 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일부만 문제가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뭐 차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했다. 또 이제 그 야외에서 뭐 박스를 놓고 그 위에 백신을 올려놓고 장시간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뭐 그 온도를 유지한다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디까지나 창고에서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차에서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단기간 일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소개를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MBN 뉴스입니다. 냉동차에서 냉장차로 백신을 옮겨 싣는 작업을 야외 공터 등에 모여서 백신을 이렇게 나눠 담으면서 냉장차의 문을 한참 열어두거나 판자 위에 박스를 쌓아두고 확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신성약품 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냉장차에서 저온 창고로 이동하는 몇 초 정도는 상온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아주 잠깐, 몇 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딴소리를 합니다. 배송 차량 기사가 휴게소에 들러서 시동을 꺼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 등이 문제로 된 것으로 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 크다 하는 것을 회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사실 이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메디게이트라고 알고 있죠. 이거 의사 전용 회원제 온라인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그 22일에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번에 그 500만 도즈 13세에서 18세용 이거는 배송이 다 끝났다고 하죠. 운송이.
이 독감 백신이 모두 종이박스에 담겨서 운송이 됐다. 이런 내용이 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거기에 올라온 글을 언론이 보도한 몇 건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성약품 측이 백신을 종이박스에 그냥 들고 나와서 병원에 옮겼다.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 넣지 않았다.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도 아니고 그냥 종이 상자에 그대로 나도 전달받았다. 이제 의사들이 다 쓴 겁니다. 우리 직원이 말하는데 무료 독감 종이박스로 왔대.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도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부산에도 얼음 없이 백신만 달랑 왔다고 해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500만 도즈 가량이 병원에 공급이 됐는데 이 중에 상온에 노출된 것은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의료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상온에 노출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냉장차에서 냉방시설이 된 차에 실어서 옮긴다 하더라도 모두 종이상자로 운반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그 500만 도즈 전량이 상온에 노출됐고 변질됐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한 명이 한국일보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백신은 온도에 민감한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기본이다. 그러니 공급 단계에서부터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병원에 전달하고 병원도 곧바로 냉장시설에 보관한다. 따라서 신성약품 측에서 종이박스로 운반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백신은 모두 폐기하는 것이 맞다. 지금 500만 도즈 이거 폐기하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노출된 부분이 혹시 이상이 있는가? 그러면 일부를 뺀 대부분은 아예 검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되겠죠.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일부를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계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종이박스에 그냥 얼음도 없이 이렇게 배송한 것이 그게 문제다. 아예 못 쓴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한 것이 되겠죠. 속인 거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 정은경 청장이 무식한 삼류여서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 얘기 나온 거는 목소리가 곱다고 문재인 씨 측에서 그런다면서요. 그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래나 하면서 그것 빼고는 장점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런 입장이 한 거짓말 이게 그냥 삼류여서 그런가? 아니면 알고도 그 짓을 한 건가? 이것은 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성약품 측의 변명은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동안에 한 이야기가 이거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들 무슨 창고가 어떻다. 창고에서 차까지가 어떻다. 휴게소에서 차 시동 꺼놓고 가서 식사하고 오는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몇 초 단위가 아니고 적어도 5분, 10분 이렇게 되겠죠. 그동안에 그 적정 온도가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종이박스에 담겼다 하니까 일단 의료계에서 그거 다 못 쓴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500만 도즈 중에 일부 그러다가 이제 500만 도즈 그랬는데 그러면 당장 콜드체인 그 완비 못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낼 700만 도즈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면은 이 제약회사는 저온창고는 제대로 잘 관리된 그런 저온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가. 이 실력이면 700만 도즈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창고에 보관한 거 자체가 종이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다면은 창고에 느나 마나 백신을 완전히 무슨 밖에 있는 그 돌덩이 다루듯이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믿기 어렵다. 안 그러면은 500만 도즈 중에 일부만 안에서 다시 검사해보고 조용히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나머지 먼저 이렇게 쓰게 하고. 그런데 처음에 심각한 문제다 하면서 딱 스톱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500만 도즈가 이미 갔는데 이제 대상이 다르죠. 다음에 올 700만 도즈는 이거 보내면은 의사들이 멍청해서 이거를 섞어서 쓸까봐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700만 도즈도 올스톱 시킨다. 안 내보낸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시간은 쫓기고 앞에 거 망쳤으면 뒤에 거라도, 그러니까 앞에 시험 못 봤으면 뒤에 시험 잘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시험 못 봤으니까 앞에 시험 왜 못 봤는지 고민하면서 뒤에 시험을 안 보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 삼류들이 저지르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700만 도즈, 이거 혹시 창고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전체 1200만, 1200 얼마인가 되죠? 이 총량, 이번에 이 낙찰받은 전체를 이 한 곳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부 공급량의 대부분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문제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멍청한 그 바보 혹은 삼류 정부, 삼류 문재인 민주당 처음부터 하지도 못할 일을 아마 뒤에 이거 하면 자기네가 큰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죠. 엄청나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이거 사가 안 맞으면 안 돼 하고 해놓고는 일단 1200만 도즈가 올스톱 돼버렸습니다. 못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보고서 검사해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이거 접종시키겠다.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이 이유는 많죠. 지금 새로 생산할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신 생산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는 코로나19 백신 쪽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땜질할 길이 없죠.
예,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이 잠시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정은경 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백신 제조상의 흠결 문제는 없다.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하면 우리도 거길 계속 쳐다봐 줘야 하겠죠. 혹시 이게 창고가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제조상의 흠결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건 아니라고 할 때는 혹시 그거라고 할까봐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제조상의 흠결의 문제라면 이미 접종받은 그 아이들이 있죠. 이거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유료 접종 받을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새로 수입해 오지 않는 한 그것도 다 문제 있는 게 될 수 있겠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국민들이 얼마나 안 그래도 위험하다 했는데 얼마나 공포에 떨지. 이제는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가 같이 덮쳐온다. 지금도 이상한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흉흉한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문재인 씨 멱살이 잡혀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민주당이 노인 알기를 정말 헌신짝처럼 여긴다. 노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건 좋은데 백신 이거 제조상의 흠결 있다고 나오면은 이제 애 엄마들한테 졸려서 죽을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번에 말하는 게 재밌어서 이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정은경 청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월에 예정된 62세 이상 노인층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은 순차적이니까 그냥 접종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읽은 거다. 순차적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13세에서 18세 접종하고 임산부 접종하고 노인 접종하죠. 13세에서 18세가 지금 멈췄습니다. 얘들 접종하고 나서 임산부 접종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62세 이상 노인층 접종을 한다는 말을 순차적으로 한다. 뒤로 쭉 밀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확인되는 게 정은경 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내년이나 연말까지 지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지연된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 연말까지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거의 연말 근처까지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맞는다. 소용없죠.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이 되기 전에 맞아야 하는데 62세 이상 노인층은 그 뒤에 맞아라. 고위험군이라면서 그냥 노인은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재인 씨는 자기가 엄청 노인이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물론 본인은 이미 빼돌려서 맞았겠죠. 그래놓고 정은경 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관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송구하다. 유통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무료 백신 접종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서 그거 못했으면서 저 밑에 꼬리가 잘못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가 이게 같이 발병을 하고 유행을 해서 위험하다 했는데 그 위험을 막아주겠다고 막 큰 소리치고 돈도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들이 일 망쳐놓고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무책임하죠. 공무원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그거는 국가의 암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공무원,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저 사회주의,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사회주의는 꼬뮤니즘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죠. 집단주의, 공산주의를 저 위에 있는 목적지로 보고 아직 공산주의에 이르지 못한 단계의 사회주의, 중국이나 북계 김정은이나 그들의 집단,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소위 좌파 정치 세력들, 그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북계의 그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말 들으면 또 동물농장이나 1984 이런 거 생각이 날 텐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A씨가 이 전체 5,100만을 위하여, 그러면 많은 것을 참아야 할 겁니다. 양보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5,100만이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하면 하나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북계 헌법을 오해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 중앙을 결사보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 있는 하나와 뒤에 있는 하나는 다르고, 앞에 있는 전체와 뒤에 있는 전체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나는 김정은이를 위하여, 그리고 당 중앙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되고 나는 아무 요구사항이나 따질 것이나 없다. 그러면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거 말이 좀 바뀌었군요. 그 전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를 위하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전체와 뒤에 있는 전체도 같지 않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체는 전체 주민, 그 하나는 김정은이다. 왜냐하면 북계 헌법은 김일성, 김정은 헌법으로 됐습니다. 원래는 김일성 헌법. 그들의 승계자가 김정은이인 것이죠. 거기에서는 김정은이, 그리고 당중앙이라고 하는, 결국은 김정은이를 뜻하겠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신봉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이럴 때 김정은이가 지가 잘못한 거 책임지느냐? 안 지겠죠. 옛날에 왕이 자기 잘못한 거 책임집니까? 안 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에도 보면 장차 왕이 될 왕자가 잘못하면 옆에 대신 매맞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모양 그 꼴을 보고 있다. 이 대한민국은 그런 꼬뮤니즘 국가도 아니고 국민 개개인이 존엄한 국가인데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가? 문재인 민주당은 분명히 길을 잘못 들어서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이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았다. 콜드체인도 없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가? 이 대표가 무슨 전에 우파 정권 밑에서 뭐를 했는지 그것은 알 바 아닙니다. 지금 그는 문재인 민주당으로부터 콜드체인도 없이 백신 운송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태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끝내 사고를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을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하죠. 바로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중단한다고 한 다음 날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월 22일 오전 질병관리청하고 회의를 했다. 그 회의에서 재발 방지 계획을 보고했다. 아니,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저 밑에 하청업체가 잘못했으니까 재발 방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책임 안 지고 밑에서도 책임 안 진다. 그렇죠. 그냥 백신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민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획이 물류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2차 유통분인 759만 명분의 운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약회사가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 신성약품이 받아와서 보관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처럼 그 납기일이 빠듯한 상황에서 갖다 놓고 있었을까? 모르는 일이죠. 그것은. 그런데 내 사업 나머지 계속 하겠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뻔뻔한 일은 9월 16일 며칠 전에 그때도 이미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거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하죠. 9월 16일 오전 부산 서구에 있는 대학병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암병동, 암 환자가 있는 병동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밥그릇에 말라붙은 죽이 이렇게 있는 그릇. 거기에 또 이제 음식이 담겨갖고 환자식으로 배식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생관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암 환자인데. 가족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서구청에다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위생 지도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라든지 하는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병원 측의 답변입니다. 병원이 이런 겁니다. 위탁업체에서 2차례에 걸쳐서 세정을 한다. 이제 설거지를 2번씩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시 빠뜨린 식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실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위탁업체에서 서구청에 과태료 내라고 하면은 낼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연합뉴스 보도된 내용입니다. 위탁업체에서 할 거다. 요즘에 매사가 이런 식이다. 그냥 쉽게 공산주의식이죠. 사람 대주는 데 따로 있고, 사람 쓰는 데 따로 있는데 자기네가 그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위탁업체를 미리 검증하고 이용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안 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크게 그 집단주의, 사회주의 방식으로 일들을 해 나감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200만이 넘는 그 국민이 자칫하면은 이제 접종을 못 받거나 아니면 시침이 뚝 떼고 안전성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의미로 효과 없는 백신을 놔주거나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는 그 발생이 막 늘어나고 코로나19하고 같이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그 요란을 떨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백신은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고 접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22일 오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딴소리 합니다. 백신이 아니고 일단 걸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계절 독감 치료제가 있다, 우리에게. 2019년에 약 430만 명분을 아직 가지고 있고 2020년 6월까지 209만 명이 쓸 수 있는 그 의약품이 생산되고 수입돼서 걸려도 된다. 이만큼 치료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절 독감 치료제는 사용 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가기 때문에 작년에 생산된 것도 그 430만 명분 그것도 있다. 그러니까 걸려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신 안 맞으면 난리 난다고 막 해놓고서 자기네가 사고 쳐서 이제 백신 그릇 엎었죠. 밥그릇에 이제 돌이 다 들어가서 못 먹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또 시기를 놓치면 어차피 해봤자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걸리는 건 독감 걸리는 거 할 수 없고 치료는 한 400만 명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전 국민이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400만 명만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보다 더 코미디가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이 사람도 출세하고 싶어서 참 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별 볼 일 없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올해 독감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금까지 다른 해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목소리도 비실비실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말이 양심에 어긋나고 혹은 자신이 없으니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중언부언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이런 가능성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전에 이거 1900만 명 무료 접종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오판한 거죠. 그거 오판했으니까 정은경 씨하고 동반 사직을 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정은경 씨 그만둬야 하겠죠. 근거가 이렇습니다. 지난 상반기 겨울이었던 남반구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매우 낮았다. 그걸 보면 올 하반기 북반구에서도 예년보다 이 유행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있다. 아니, 매우 있다가 뭡니까? 우리 국어에 이런 말 있습니까? 그러면 올 상반기 겨울이었던 그곳에서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난 여름에 이 트윈데믹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던 거는 국민에게 사기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일들을 꾸려가고 있다.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결국은 백신 자체는 그냥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혹은 백신 때문에 원래는 백신보다는 그 접종받은 사람의 특이 체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죠. 그런데 현재 문제는 심하면 백신 자체가 아예 쓸 수 없거나 독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 갔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주 동안 멈춰놓고 있고, 마감 시한은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얘기도 한번 해보기로 하죠. 1900만 명에게 무료 접종을 하겠다. 사가로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들은 그 부작용이 별거 없다. 해봤자 좀 부어오르고 간지럽고 그래도 한 며칠 지나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제기되는 것이 이 백신의 무용성, 유독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죠. 이거는 2019년 12월 14일 헬스조선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1992년에서 1994년까지 좀 옛날 일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 중에 100만 명당 1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심해지면 아주 심각해져서 위험하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검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이게 발병 후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면 지체 없이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환자 중에 85% 이상은 회복이 어디까지 되냐면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이전과 같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설명이 그러한 것을 알려줍니다. 50%. 이 환자의 50%는 근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 게다가 2%에서 3%는 사망한다.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좀 독특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알아만 두기로 하죠.
채널 예스라는데 허현회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2010년 1월 유럽 평의회의 보건의장인 볼프강 보다르크,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사람이 일반 계절형 인플루엔자를 신종플루로 변종시켜서 사람들이 겁내게 했다. 이제 이런 의심을 품고 이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의장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치료제, 이 타미플루라는 겁니다. 이 타미플루는 동물의 암세포와 발암물질, 중금속 등이 들어있고 이것을 접종하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죠. 계란하고 관계된 어떤 그 이상 반응이 있는 사람은 접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보다 백신이 더 위험하다. 물론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백신으로 전 세계에서 12,799명이 사망했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대 임신부가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5일 만에 태아가 사산이 됐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7년까지 타미플루를 접종하고 54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6명이 어린이였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름이 복잡합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미성숙한 어린이의 신경 조직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그 정신 착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고 자동차에 뛰어들고 이제 이런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생명이 위험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뉴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국가적 사업이다. 지금 이제 소개했던 이것은 미국의 또 이제 요 일련의 그 뉴스들을 보면 미국의 그 공화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좌파적인 입장에서 이 백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파 정부가 하는 그런 장사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의 글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음모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콜드체인도 없는 그런 곳에다가 지금 날짜도 안 맞고 조건도 안 맞고 관리를 잘못했는데 그걸 솔직하게 밝히지도 않고 바로 그 정은경 청장이 얘기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로 다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짜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돈이 없구나. 이제 그건 알아야 합니다. 자꾸 추경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돈 줄게 하는데 속으로는 안에 거미줄 치고 있다. 빈곤의 신이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다. 이제 그건 알아야 하겠죠. 물론 그게 국민의 그 생활까지 갉아먹기는 할 겁니다. 결국 돈이 없다. 이거 앞으로 뭐 그 인플루엔자 별로 발생 안 할 거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 못 쓰게 되고 나면은 새로 만들지도 못하고 수입도 못한다. 우리 국민들 백신 못 맞는 겁니다. 그거죠. 돈이 없어서 정부가 돈 허튼 데 다 쓰고 빚쟁이가 돼서 게다가 좀 폼 좀 잡아보려고 일 되지도 않는 일을 벌여가지고
했더니 이제 백신을 망쳐버려가지고 못 맞는다. 그러니까 올해는 독감이 안 올 거야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돈 주고 맞지. 이럴 국민들이 있겠죠. 백신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생산 설비도 코로나19용으로 다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지금 공장을 오늘은 이쪽으로 돌려라, 내일은 저쪽으로 돌려라 하고 지금 그 계획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 되는 데서는. 아니 뭐 실력이 되든 안 되든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4가 백신 올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한 2,900만 도즈 정도를 백신을 생산한다 하면 그게 몽땅 4가 백신은 아니죠. 그런데 4가 백신 1,900만 도즈를 빼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상당량을 망쳤거나 효과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 혹은 뭐 변질된 단백질, 뭐 그러면은 또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 유료 공급할 수 있는 4가 백신은 충분할 것인가? 너무나 싸게 이쪽에 빼돌리고 나면 기업은 이 균형을 맞추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백신 접종비를 올린다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유한하다.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조사들이 이거 백신 지금 4가 백신 이미 내보낼 거 다 내보냈다. 이제 추가 생산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제 추가 생산 못한다. 그러면 만약에 일정량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 부분이 망가지거나 효력이 없거나 해서 빠져나가면서 나머지가 있게 되면 유료로도 어차피 맞을 수 있는 그 도즈 수가 부족해질 거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부 그리고 공무원은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성실히 충실히 복무를 하고 그래도 능력이 안 돼서 잘못됐다 하면은 이렇게 잘못됐다고 밝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우고, 또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해서 법적으로,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뭐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래야 하는 것이죠. 위에서 어떤 일이 잘못됐다 하면 맨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국가는 되는 국가고, 잘못을 했을 때 저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한 몇 잡아 죽이고 자기들은 계속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런 나라는 이제 무너져 가는 나라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에 이 백신 문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 수천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다.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올가을 겨울에 이 독감 그리고 코로나19가 같이 와서 위험하다. 정부가 10명 모이지 마라. 식당에 갈 때 떨어져 앉아라. 뭐 이렇게 뭐 커피 사갈 때도 주소 뭐 다 적어 놓고 가라. 거기에 순순히 따랐죠. 위험하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 60 넘은 사람은 아예 밖에 나와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무료 백신 접종해줘서 살려줄게 1,900만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가장 딱한 것은 자기보다 머리 나쁘고
사악하고 부패한 자의 말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가는 길을 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런 삼류, 정은경 청장도 마찬가지죠. 저게 의료 정책입니까? 정치 술수입니까? 국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이와 같은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독감 백신뿐 아니라 앞으로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는 코로나19 백신,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백신이 많죠. 그걸 전부 장사 속으로만 생각해서 경제정책이 좀 어려우면 그걸로 땜질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미 접종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누구나 다 이상이 없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겠죠. 정경 씨나 문재인 민주당을 믿고 우리의 아이의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넘어가면 마음은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는다든지 중대한 어떤 건강의 위험을 겪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의 문제가 되겠죠. 지금부터 각자가 챙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인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저 다들 빨리 죽어버렸으면, 저 재산은 좀 뺏었으면, 참 사악한 무리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올해는 독감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정은경 청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면 됩니다. 아니, 그거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하여간 거짓말을 해도 낯이 없어요, 낯이.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